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울산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을 포함한 10개 기관의 올해 국정감사 현안과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울산 지역 지자체가 최근 3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울산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재난지원금으로 382억 원을 지원해 전국 9위의 지출 규모를 보였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해 누적 5,231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6명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며 2명은 발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주지별로는 울주군이 4명, 남구 3명, 중구 1명입니다. 시는 확진자 거주지를 방역하고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하는 등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은 올해 상반기 동안 코로나19 재난지원금 382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올해 상반기 가구당 보편지원금과 보육재난지원금 등으로 382억 9,7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해당하며 울산처럼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원을 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전북 등 모두 3곳입니다. 21대 국회가 오는 21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울산에서도 교육청과 유니스트, 또 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주요 기관들이 감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이영주 기자가 울산 지역의 국정감사 현안과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울산 주요 기관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울산시 교육청이 오는 12일 국회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장애인 시설 학교장 성폭력 사건, 속옷 빨래 교사 사건 등 교사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관련해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18일 대전에서 국감을 받는 유니스트는 합격자 처리된 대학원 탈락자와 아들 입시 관련 서류를 결제한 입학팀장 등 입시 시스템 허점과 관련해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내년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8일 울산을 찾습니다. 문체위는 현장 국정감사를 통해 체전 준비 상황과 인프라를 점검하고 언양읍성 정비 복원 사업 등 지역 문화관광자원 현안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울산 전국체전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보안 개선할 부분을 찾아내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인 8일에는 울산지법과 가정법원, 울산지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 울산항만공사가 13일 국회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12일에는 한국동서발전이, 15일에는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등 울산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 5곳의 국감이 국회에서 열립니다. 한편 지난해 국감을 받은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은 올해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시와 남구청, 동구청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울산시는 3건, 동구청 5건, 남구청 1건 등 모두 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8,300여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울산시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지연 보고하거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예산에 넣지 않았고, 남구청과 동구청은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 가을입니다. 오늘 울산 재발견은 넓은 바다의 이색적인 분위기가 더해져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울주군 서생면의 카페 거리를 소개합니다. 윤수미 리포터입니다. 탁 트이는 넓은 바다가 보이는 이곳은 간절곶입니다. 이 간절곶 일대의 울주군 서생면 카페촌을 둘러보시죠. 산과 바다가 감싼 자연 속에서 젊은 층의 데이트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 SNS로 이미 유명세를 탄 대형 카페에는
이른 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희는 매 시간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커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찾아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로 가까이에서 부딪히는 파도와 하얀 천막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마치 외국에 있는 듯한 이국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근처에 이제 바다도 좀 보이고 음료도 한 잔 마실 겸 해서 왔는데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시원하고 애기들도 힐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주택을 개조하거나 낡은 상가를 매입해 감각적으로 꾸민 일부 가게들도 최근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허름한 조립식 건물이었던 이곳은 다양한 포토존을 갖춘 대표적인 SNS 카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제 여러 카페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가 바다도 보이고 좀 사진 찍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선택했습니다. 현재 울주군 서생면에는 20개가 넘는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페마다 각기 다른 메뉴와 컨셉,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카페를 고르는 재미도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많이 지쳐있는 일상에 바다를 보면서 즐기는 여유를 더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울주군 서생면 카페촌에서 리포터 윤수미입니다. 6.25 전사자 발굴 유해 신원 확인을 위해서 국방부가 10월 한 달 동안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집중 채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가 만난 사람 오늘은 이 업무를 맡고 있는 7765 부대 3대대장 박신혜 중령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군부대 지휘관으로는 처음 나오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좀 더 해주실까요? 네, 저는 53 보병사단 울산여단 대대장 박신혜 중령입니다. 저는 울산 남구 지역 통합방위 작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유가족 유전자 시료 집중 채취 나서게 됐는데 상당히 큰 의미를 또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 취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가적으로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해서 전사자의 친인척분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간부, 용사,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유전자 시료 채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근 대구 경북 지역에 6월 한 달 동안 유가족 집중 찾기를 사업을 진행한 결과 유가족 1,600여 명의 시료를 채취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울산, 부산, 경남 지역에 10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서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 찾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울산 지역에서는 울산 여단을 주축으로 해서 울산시청, 각 구, 군청, 읍면동 등 행정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신원 확인 안 된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울산은 어느 정도 계신가요? 예, 현재 국방부에서 발굴 중인 유해 중에 유전자 대조 자료가 없어서 13만 명이 여전히 무명 용사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유전자 대조 자료가 없는 시료 채취를 하지 못한 분이 8만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서도 울산 지역에는 1,064명이 거주하고 계셨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찾으려면 유전자 시료 채취가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겪은 세대가 점차 고령화되고 있고 전사자 개인정보나 단서들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움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당신도 유가족일 수 있습니다. 유가족 찾기 캠페인 전개가 되는데요. 그동안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예,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굴된 만여 구의 유해 가운데 단 165분만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13만 명의 전사자 가운데 그것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숫자입니다만 지금처럼 유가족 집중찾기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간다면 신원 확인이 될 확률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사업은 국가적으로 영구적인 사업으로 마지막 한 분의 전사자 유해를 찾을 때까지 끝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예전보다 많이 안 좋아졌지만 체계적으로 계획해서 홍보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참여하시려면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네, 이번 10월 한 달 동안 6.25 전사자 유가족 집중찾기가 진행되는 동안은 주민센터로 방문을 하시면 해당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내 창구로 가셔서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통장 또는 이장님께 문의를 하셔도 되고 가까운 군부대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료 채취는 주민센터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서 실시할 수 있고 전국에 있는 군 병원 및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지휘관들이 옛 전사자 명부를 확인해서 거주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탐문 활동을 하게 되면 전화 연락을 드리거나 방문할 시에 적극적으로 응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분까지 꼭 찾을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많이 담아서 이 사업도 주시를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면 시료 채취를 하는 것만으로도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레 개막하는 부산국제영화제는 지난해와 달리 대면 행사가 크게 늘었습니다. 예전처럼 감독과 배우, 관객들과의 만남도 다시 진행되고 영화제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이는데요. 코로나와 축제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도 코로나 사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개폐막식은 모두 취소됐고 초청작 상영도 영화의 전당 한 곳에서만 진행됐습니다. 게다가 영화 한 편당 딱 한 차례만 상영되면서 관객과 시네필들의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해는 다릅니다. 영화제의 첫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 레드카펫부터 과거와 똑같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객석은 2,400석 중 절반, 백신 접종 등 참가 자격에 조건을 걸었지만 국내에서 1,000명 이상이 모인 대면 축제가 열리는 것, 코로나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막식이 열리는 야외 상영관을 지붕 없는 상영관으로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총 유효 좌석수의 50%를 운영하라는 승인을 받았고요. 단계적인 일상회복의 첫걸음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영화제는 위축이 아닌 확장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 선보이는 작은 마을 영화제 동네방네 비프는 영화의 전당과 일부 극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을 넘어 부산 14개 지역에서 축제의 흥을 돋울 예정입니다. 영화 벌새와 같이 부산 국제영화제를 통해 처음 공개됐던 한국 영화 화제작부터 해외 영화제 수상작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생활 밀착형 장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영화와 행사, 이벤트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70개 나라 223편의 초청작들은 6개 극장, 29개 스크린에서 최대 3차례 상영되고 국내 감독과 배우, 관객이 만나는 GV도 모두 대면 행사로 치러집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과 하마구치 류스케, 레오 카락스 감독도 부산을 찾아 관객과 함께 영화에 대한 식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 올해는 작년과 달리 대면 행사가 예년 수준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우려와 기대 속에 코로나 시대에도 대규모 축제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8년 전 해산된 진주의료원을 잇는 서부경남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용역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2027년에 개원할 예정인데요. 애초에 구상했던 것보다 2년 미뤄진 데다 병상 규모도 줄었습니다. 경남에서 이준석 기자입니다. 103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을 강성노조의 놀이터로 전락했다며 홍준표 전 지사의 경상남도가 강제 해산한 지 8년여. 진주의료원의 뒤를 이어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산청 지역의 공공의료를 담당할 서부 경남 공공병원의 최종 용역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위치는 이미 결정된 진주시 정촌면의 옛 예하초등학교. 병상 규모는 300병상으로 공론화위원회 도민참여단이 제시했던 500병상보다 줄었습니다. 착공은 2025년, 개원 목표는 2027년입니다. 2023년도에 착공하려고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영역에서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공공병원의 윤곽은 세웠지만 예산 확보를 비롯한 해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설립비는 의료 장비 450억 원을 포함해 모두 2,086억 원. 국비와 지방비를 6대4 비율로 조달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약속했고 비용대 편익비가 1.02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사업 확정을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와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경상남도는 10월 중으로 공공병원 설립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불가피한 행정 절차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가급적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 절차를 마쳐서 서부 경남 공공병원의 필요 인력은 의사직 36명, 간호직 197명 등으로 전문 인력 확보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울산지법 형사 2단독 박정홍 판사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버스기사를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버스를 타고 가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버스기사의 말에 격분해 욕설을 하며 운전석 칸막이를 흔들고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의 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각종 인권 유린이 벌어지고 있다는 울산 MBC 단독 보도와 관련해 울산경찰청이 해당 기관 원장 등 직원 5명을 장애인 복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2년간 청각장애인에게 책 읽기를 강요하고 전화 응대 업무를 시키는 등 장애인 작업자 10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동구 지역의 도시미관을 훼손하던 불법 현수막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구는 불법 현수막 철거량이 하루 평균 20건에서 3건 이하로 감소했으며 이는 정당 등 각 기관과 현수막 게시 관련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달부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시행합니다. 대상은 중구와 북구에 입주 예정인 1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으로 저층과 중층, 고층으로 구분해 최대 20가구까지 공기질을 측정합니다. 검사 항목은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 6개 항목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윤수미 기상캐스터입니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지면서 날씨가 참 좋다라는 말이 나오는 요즘인데요. 대체 공휴일이자 월요일인 오늘은 구름만 많이 지나며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지만 아직 늦더위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울산의 한낮 최고 기온 28도까지 오르겠고요. 경주와 양산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동남권 지역 30도에 가까운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현재 경주의 기온은 13도, 울산은 20도, 부산은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울산과 부산이 28도, 그 밖의 지역 29도로 평년보다 높아서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 모레인 수요일에는 하늘이 잠시 흐려지겠지만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